본격적으로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모델링은 수많은 반복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생각을 화면에 표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수록 물 흐르듯 편안하게 생각대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단축키입니다. 마야를 처음 설치한 디폴트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는 메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모델링 메뉴에 사용자 단축키를 설정해 두면 빠르고 편안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야에서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모델링할 때 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전에 올려드린 마야 유저 인터페이스 설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링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컴바인 명령에 단축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하키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메뉴 아이템으로 바꾸시고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메쉬가 보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메쉬 명령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청록색과 회색으로 구분된 키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청록색 부분은 이미 다른 명령어에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회색 부분은 아무런 명령에도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바인에 단축키를 입력하기 위해서 제일 끝부분 하키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요. Shift를 눌러보시면 비어있는 키보드 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비어있다고 나오는 Shift 5를 키보드에서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단축키가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야 디폴트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야는 자동으로 단축키 셋을 마야 디폴트 듀플리케이트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면 옆에 있는 톱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리네임을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단축키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를 하실 때는 꼭 언더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클릭을 하셔서 단축키를 지워보겠습니다. X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Shift를 눌러보시고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Shift A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하고 달리 앞에 느낌표가 뜨게 되는데요. Shift A는 이미 다른 명령어에 어사인 되어 있다, 즉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어가 내가 단축키를 사용해서 쓸 만큼 자주 쓰지 않는 것이라면 Yes를 눌러서 Shift A를 컴바인 명령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Shift A가 컴바인에 설정되었습니다. Save and Close를 닫아주시면 단축키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시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하키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로 명령어를 직접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치 바이를 핫키로 바꿔주시고 Alt Shift D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Alt Shift D가 설정되어 있는 명령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커먼의 Edit의 Delete by Type의 History, Delete History 단축키가 Alt Shift D거든요. 다시 어플리케이션 커맨드로 바꿔주시고 메뉴 아이템, Common, Edit, Delete by Type, History 가보시면 Alt Shift D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단축키를 지우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덮어 씌우지 않는 상태로 새로운 단축키를 하나 더 추가 단축키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X표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Add Additional Hotkey라고 추가 단축키를 하나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같은 메뉴로 하나가 더 뜹니다.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Alt D로 조금 더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Alt D를 입력을 하고 Deselect, Select None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명령은
마우스를 뷰포트 빈 곳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단축키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Yes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lt D를 눌러도 딜리트 히스토리가 되고 Alt Shift D를 눌러도 딜리트 히스토리가 됩니다. 세이브 앤 클로즈 하겠습니다. Shift 우클릭해서 큐브를 만들고 F 눌러서 확대한 다음에 F11로 페이스 모드로 바꾸고 W 에딧 메쉬에 익스트루드 해서 면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쪽 면 선택하고 Shift 우클릭해서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도 명령을 쓸 수가 있죠. F8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인풋 노드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마야가 계속 계산해서 여기에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계산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줬을 때 익스트루드 하거나 뭐 베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인풋 노드들을. 그래서 Alt D 눌러서 딜리트 히스토리로 히스토리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에딧 메쉬에 있는 명령어들은 중간중간 딜리트 히스토리만 해주시면은 깔끔해집니다. 정보가, 모델링 정보가. 근데 메쉬에 있는 명령어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트랜스폼 노드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W 이동 툴로 바꾸신 다음에 컨트롤 D 해서 복사하고 면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치겠습니다. 메쉬의 컴바인. 지금 노드 변화가 일어났죠. 아까 에딧 메쉬 명령어만 쓸 때는 노드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트랜스폼 노드가 생기고 예전 트랜스폼 노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아니야, 나는 잘못 붙였네, 다시 떨어뜨려야지 하고 나서 메쉬에 가서 세퍼레이트를 합니다. 또 노드가 또 변했죠. 그러면 한번 아까 에딧 메쉬에 있는 애들은 히스토리만 지워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히스토리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Alt D 누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아직 필요 없는 상위 노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상위 노드를 클릭을 하고 에딧에 가서 언그룹을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오브젝트 두 개니까 트랜스폼 노드 두 개, 그리고 쉐입 노드 켜보면 쉐입 노드도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게. 그래서 지금 모델링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에딧 메쉬에 있는 거는 딜리트 히스토리만 해주셔도 되지만 메쉬에 있는 명령어들은 히스토리 지우시고 그 외에도 상위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언그룹을 해주는 등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것들이 더 많습니다. 노드 정리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서 하려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실 뭐가 뭔지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노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메쉬에 있는 명령어들을.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린 이제 트랜스폼 노드라든지 쉐입 노드라든지 뭐 노드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잘 알아듣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전 영상 기초 모델링 메뉴 설명 영상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보면은 컴바인 하고 나면은 딜리트 히스토리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퍼레이트를 했다면 딜리트 히스토리 하고 언그룹 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연속으로 해줘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묶어서 세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명령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그걸 이제 커스텀 단축키를 넣어갖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커스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를 먼저 지워주겠습니다. 포토샵의 액션이나 뭐 한글의 매크로 같은 기능이에요. 묶어서 사용하는 거.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하키 에디터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해당 명령어들을 연속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 명령어에 대한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메쉬에 가보시면은 separate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스크립트 명령어가 옆에 런타임 코맨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separate 붙여갖고 폴리곤 대소 문자 구별하거든요. combin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combine polygons 이런 식으로 delete by type에 가보시면은 edit에 delete by type에 history 해보시면 delete history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나만의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야 명령어를 조합을 해서 이번에는 커스텀 스크립트로 가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런타임 코맨드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new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bine polygons 아까 이렇게 됐었죠. 하고 나면은 뭐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히스토리 지워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elete history 히스토리 잘 적겠죠. 그리고 끝에는 꼭 세미콜론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combine 언더바 띄어쓰기는 언더바 쓰라고 그랬죠. combine history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러면 OK가 되고 이렇게 저만의 메뉴가 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separate 이렇게 상당히 많이 사용하니까 오렌지까지 해보겠습니다. separate polygon 싱크는 상위 노드 선택 그리고 원그룹 좀 할 게 많죠. 그리고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센터 피벗까지 피봇이 엄한 데가 있거든요. 세퍼레이트 하고 나면 딱 센터에 안 와 있고 그래서 센터 피벗까지 다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5개를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명령어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컴바인을 클릭을 해보시면 마야 컴바인은 컴바인만 하지만 제가 만든 컴바인은 컴바인하고 히스토리까지 같이 쥐어서 노드 정리도 한 번에 해주고 세퍼레이트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트하고 상위 노드 선택 언그룹 하고서 풀어준 다음에 전체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피벗까지 1타 5피죠. 네. 이렇게 나만의 메뉴가 커스텀 메뉴가 명령어가 만들어진 거죠.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Shift A 하면 아까 컴바인 폴리곤 기본 컴바인의 단축키를 아까 Shift 해놨는데 그거 빼고 여기다가 할당을 하면 되겠죠. Yes 하시고 여기는 Shift Y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hift A를 누르면 컴바인하고 히스토리까지 지워주시고 Shift Y를 누르면 세퍼레이트 상위 노드 선택 언그룹 히스토리 지우기 그 다음에 센터 피벗까지 한 번에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세이브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ift 우클릭해서 큐브를 꺼내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죠. 합치는 명령어 컴바인 Shift A 누르시면 하나로 노드 정리 깔끔하게 되면서 여기도 다 지워진 게 보이시죠? 이번엔 나눠 보겠습니다. Shift Y 하면 또 깔끔하게 노드 두 개로 정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됐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모델링 기본 명령으로 한다 그러면 두 개 선택하고 컴바인 정리해줘야 되죠. 히스토리까지 해주셔야 되고 이걸 다시 세퍼레이트 나눠주시면 세퍼레이트 하고 상위 노드 선택 원그룹 그 다음에 센터 피벗 그죠? 모디파이에 가서 센터 피벗 하고 딜리트 히스토리까지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되게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저는 그냥 Shift A, Shift Y 아무리 왔다 갔다 합쳤다 떼었다 해도 노드 정리는 깔끔하게 되면서 데이터는 가볍고 노드 정리도 자동으로 되고 되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마야에는 기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커스터마이즈를 좀 해주면 아주 막강하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는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 한 수천 번, 수백 번을 쓰기 때문에 시간 세이브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속도가 빨라지겠죠. 작업자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커스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메뉴를 사용자가 만든 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모델링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마야 모델링 명령에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과 커스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빠르고 편하게 작업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단축키를 설정하신다면 마야를 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마야 단축키를 사용하실 분들은 페이스북 마야 부트캠프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마야 부트캠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든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쭉 내려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단축키 파일 포스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파일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마야 기본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제가 만든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야 기본적으로 셀렉션 모드 단축키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 키로 되어 있는데요. F8, 9, 10, 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오른쪽 위에 있죠. 그래서 누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셀렉션 모드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lt 1을 누르시면 버텍스 모드가 되고요. Alt 2를 누르면 엣지 모드, Alt 3은 페이스 모드, Alt 4는 UV, Alt 5는 UV 쉘, 그 다음에 Alt 2 물결 표시, 저는 갈매기라고 하는데요. Alt 갈매기를 누르시면 오브젝트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에딧 메시 단축키들은 다 Alt와 왼쪽 조합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누르기 편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쓰지만 그래도 가끔씩 쓰는 것들은 오른손을 쓰는 단축키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청록색에 되어 있는 이 단축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메쉬와 디폼에 대한 단축키들. 그래서 메쉬 명령들은 쉬프트 조합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폼은 가끔씩 쓰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는 단축키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컨버트 셀렉션이라서 여러분들이 셀렉션을 하시면은 뭐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엣지를 포함하고 있는 면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면에 해당하는 뭐 버텍스나 UV로 바꾼다든지 이런 셀렉션을 컨버팅하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1을 누르시면은 선택한 것들이 전부 다 UV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3을 누르시면은 선택한 것들이 전부 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같은 경우도 사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누르기가 키보드에서 손으로 누르면 한참, 왼손으로 누르려면 한참 가야 되고 오른손으로 누르려면 마우스에서 손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딜리트 같은 경우도 누르기 편하게 컨트롤과 갈매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그 다음에 룩스루 셀렉티드, 그 다음에 탑 뷰, 프론트 뷰, 사이드 뷰, Shift 2, 3, 4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단축키들, UV 관련 단축키들,
그리고 오브젝트나 라이트, 카메라, 커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축키들, 그 다음에 UV 에디터 단축키, 그 다음에 윈도우 단축키들은 다 펑션키로 바꿔놨습니다. 마야는 기본적으로 펑션키가 메뉴를 변경하는 단축키로 되어 있는데 사실 메뉴 변경을 단축키를 써가면서 바꿀 만큼 자주 쓰질 않기 때문에 해당 펑션 단축키를 전부 다 윈도우 단축키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F2를 누르면 아웃라이너, F3은 노드 에디터, F4는 하이퍼그래프, F5는 UV 에디터, 그 다음에 F6은 하이퍼 쉐이드, 이런 식으로 펑션 키를 누르면 해당 윈도우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세팅에 대한 단축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넙스 모델링 단축키도 있군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명령어를 순서대로,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 단축키를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한 장만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어떤 메뉴에 어떤 식으로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축키 파일을 다운받아야겠죠. 드라이브 구글 링크를 누르시고, 구글 드라이브 링크죠.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제일 위에 소아 핫키 버전 3.15 MHK라는 마야 단축키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 MHK 파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핫키 파일을 복사하신 다음에 도큐멘트 마야 2018 프리퍼런스 핫키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마야에서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핫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톱니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임포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소아 핫키 버전 3.15 버전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 커스텀 스크립트의 유저 부분에 보시면 제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커스텀 스크립트 단축키들이 보이실 겁니다. 메시, 에딧 메시, 메시 툴에 가보시면 단축키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야 101 채널에 올려드리는 튜토리얼 영상들은 이 단축키 파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집니다. 단축키 설정을 저와 같게 해놓으시면 영상을 보면서 편하게 따라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단축키를 쓰지 않는 분들도 마야 모델링 명령어만 알고 계시다면 영상을 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야 최적화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재미있게 마야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는 이제부터니까 구독 누르셔서 업데이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